안녕하세요. 태무진입니다. 전직 형사가 알려드리는 형사사건의 모든 것.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익사사건 중 현재 손정민 사망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자살의 동기가 전혀 없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 등 병원 진료 기록이 없고 부검 결과 익사로 종결된 사건들입니다. 본 사건들이 단순 실족으로 인한 익사인지 아님 누군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인지 진실은 물귀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천을 떠도는 억울한 영혼이 또 다른 망자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사건들은 태무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문의 사건들로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 2월 40대 여성이 한강 밤성 부근에서 표류 시체로 발견됩니다. 겨울이었지만 부패가 심한 여성은 지문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였고 약 한 달 전 실종 신고가 된 여성으로 확인됩니다. 망자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 경기도 남양주에서 실종 신고가 되었고 한강을 따라 표류하면서 떠내려와 여의도 부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부검을 실시했지만 전형적인 익사의 소견 이외에 외상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원한 관계 및 금전 관계도 이상이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었고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자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고 평소 물을 좋아하지 않기에 물 근처에 갈 일이 없다며 진술했지만 망자의 살아생전의 행적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손정민 군 사건처럼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일명 돌아오지 않는 회계사 아빠 사건. 유가족들이 실종 신고 후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께 알렸다는 점이 손군 사건과 비슷하죠. 유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지 약 2달 만에 한강 밤성 기슭에서 사체가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약물 소견 없고 외상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익사 소견이었지만 유가족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유가족이 의문점으로 주장한 것은 사체 발견 당시 휴대폰이나 지갑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와이셔츠와 바지, 신발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였지만 휴대폰과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고 보통의 사람이 소지하지 않는 주민등록 등본이 뒷주머니에서 발견됩니다. 만약 자살이라면 휴대폰과 지갑, 신발까지 모두 벗어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반박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휴대폰과 지갑이 사라진 상태에서 뒷주머니에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다는 건 조금 이상하네요. 망자는 사망하기 얼마 전 종교단체와 관련된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어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2번이나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당했다고 유가족 측이 알려왔었죠. 경찰에서는 망자의 행적을 쫓아 수사를 진행하였고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유가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2009년 3월 여대생 실족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용산구 이촌동 거북선 나루터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물에 빠져 구조했지만 사망했다는 119 통보건을 접수합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가 병원을 찾는 것이죠. 당시 망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남자친구 캐나다인 A씨. A의 주장을 들어보면 망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테니스공이 물에 빠져 이를 건지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망자가 물에 빠졌고 A가 물에 들어가 망자를 구한 후 인공호흡과 CPR을 실시했지만 사망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CPR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망자의 손톱 등에서 방어흔이나 공격흔 등은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겨드랑이 쪽에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멍자국을 토대로 남친 A를 추궁했지만 남친 A는 잘 모르겠다. 구조하면서 생긴 것 같다.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더 집중 추궁하고 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했지만 남친 A는 사건 발생 2일 뒤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됩니다. 그렇게 사건이 잊혀지고 관심도 없어질 무렵 3년 만에 캐나다에서 귀국한 남친 A가 경찰서로 찾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남친 A는 피해 망상증으로 망자가 계속 생각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를 한 것인데, 사건 당일도 망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으로 인해 망자를 끌어안고 한강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부검 당시 겨드랑이에 멍자국을 발견했지만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간과해버린 거죠. 그렇게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피의자를 놓치게 되었었고, 피의자가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망자의 죽음은 영원히 묻혔겠죠. 사건 현장의 수심은 고작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았었는데 사고사로 판단한 경찰의 수사력이 구설수에 올라섰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아주 작은 단서라도 끝까지 붙잡고 수사를 진행했었더라면 이런 부실 수사는 없었겠죠. 2015년 전남 목포 31사단 이일병 익사 사건. 해양경계에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이일병은 공포탄과 총기를 소지한 채 무장 탈영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군병력은 탈영한 이일병을 검거하겠다며 터미널과 주요 역 등을 집중 검문 검색하였지만 이일병의 행방은 묘연했죠. 그리고는 실종 8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바닷가에서 발견됩니다. 경찰 과학수사팀과 군의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된 부검에서 익사의 소견이 나오게 되었죠. 이일병은 발견 당시 전투복과 경계 근무복장 그대로였었습니다. 이일병의 고향은 제주도. 유가족 진술에 의하면 수영도 잘했던 이일병이 어떻게 익사를 하게 되었나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는데요. 사체에서는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죠. 이일병의 무장탈영 소식을 접했을 유가족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사망 소식을 접했을 당시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 역시 미궁으로 빠진 채 사건은 종결됩니다. 2016년 12월 여대생 실종 사건. 여대생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망자의 행적을 쫓던 중 망자의 휴대폰이 아직 홍대 유흥가 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찾기 위해 검문 검색을 실시합니다. 당시 경찰들은 클럽이 밀집해 있는 홍대 유흥가 특성상 불특정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함께 이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휴대폰은 인근 술집에서 망자가 직접 충전을 맡긴 것으로 확인합니다. 친구들의 진술은 망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진술이었고, 그렇게 망자는 실종 8일 만에 망원 한강공원에서 한강 순찰대에 의해 싸늘한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 등 병원 진료 기록이 없었으며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입구 토끼굴 CCTV에서 망자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합니다. 사체를 인양할 당시 신발을 신고 있었고 금품 등이 모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실족사로 사건을 종결하죠. 당시에도 한강에는 이들을 조명할 수 있는 CCTV가 없었습니다. 실족사인지 억울한 죽음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난무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낙동강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실종 사건입니다. 망자는 가족들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에 남자친구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죠. 남자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 망자가 벌써 없어졌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SNS와 전단지를 만들어 살해금을 걸고 망자를 찾아 나섰고 경찰 역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여 집중 수사를 하기 시작할 무렵 실종 4일 만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인 낙동강에 망자가 떠 있는 것을 119 순환구조대가 발견합니다. 망자를 부검한 결과 익사소견이라는 것 이외에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서 역시 발견하지 못한 유가족 측에서는
낙동강 부근에 갈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낙동강 인근 굴다리 CCTV에서 해맑은 표정으로 혼자 걸어가는 망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유력한 남자친구 역시 같은 시각 다른 곳에 있었던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경찰은 망자가 왜 낙동강으로 가게 되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끝내 밝히지 못하고 익사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완벽히 풀리지 않았지만 익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의 익사체가 발견되지만 부검을 통해서도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익사 사건의 경우 뚜렷한 단서나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사고사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예산이 남아 돈다면서 멀쩡한 아스팔트를 다시 까는 거 보셨죠?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풀리지 않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CCTV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직 형사가 알려드리는 대한민국의 의문의 익사 사건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